안녕하세요. 신한은행 사례로 보는 국내은행의 해외 진출 성공 전략에 대해 발표할 마송팀의 최지은입니다. 먼저 국내은행 중 해외 진출 성공 사례로 신한은행을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린 후에 신한은행의 해외 사업 중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낸 베트남의 진출 전략과 성공 요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신한은행을 선정한 이유는 세 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 포화와 경기 침체로 인하여 은행들의 해외 진출이 중요한 시점이지만 최근 5년간 국내 시중은행들이 해외에서 받는 제재나 과태료가 증가하고 있어 무분별한 해외 진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은 2019년 해외 순이익 1,892억 9,300만 원을 달성하여 업계 최고 성과를 냈습니다. 2위를 달성한 우리은행과는 약 900억 원 차이를 기록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1분기 주요 해외 법인에서 635억 원의 순이익을 내며 국내 은행들 중 가장 많은 해외 순이익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신한은행을 선정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선정 이유는 브랜드 가치입니다. 브랜드 가치는 상품, 서비스와 함께 기업의 성공을 알아보는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신한은행은 올해 국내 3대 평가기관의 브랜드 가치 조사인 2020년 국가 브랜드 경쟁력 지수 조사,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은행 부문, 프리미엄 브랜드 지수 은행 부문에서 1위를 하며 4년 연속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 전문지인 유로머니가 주관하는 Awards for Excellence 2020에서도 5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에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유로머니는 신한은행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순익 비중을 15% 초과하여 양호한 건전성을 실현하였고 혁신적인 디지털 뱅킹을 추진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역동성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선정 이유는 현지화 성공 여부였습니다. 신한은행은 베트남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최고 권위인 베트남 총리상도 수상하였습니다. 현재 신한금융그룹은 신한은행을 기반으로 타 계열사인 신한생명의 해외 사업 첫 번째 지역을 베트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한은행이 베트남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격적으로 신한은행의 베트남 진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베트남의 은행 형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경영 효율성 증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영기업 주식 회사화를 추진하고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장려하고 있어서 은행업 관련 신규 법인 및 지점 설립 허가에 소극적인 편입니다. 실제로 2017년 이후 베트남의 외자 100% 은행 신규 설립 허가는 나지 않고 있고 외국은행 지점 설립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런 까다로운 환경 속에서도 신한은행은 2019년 베트남 외자 100% 은행 중 4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은행 자본 건전성 규제로 자국 및 해외 은행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바젤2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신한베트남은행은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 최초로 바젤2 이행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신한은행의 해외 영업점 지도인데요. 신한은행 100% 소유의 신한베트남은행, 신한은행 99% 소유의 멕시코 신한은행 등 11개의 현지 법인과 14개의 지점, 1개의 대표 사무실을 포함하여 20개국 163개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2020년 1분기 투자 금액이 큰 상위 5개국은 일본, 중국, 베트남, 미국, 인도네시아입니다. 대출금과 유가증권을 합한 베트남의 운용자산은 3,768백만 미불입니다. 투자 상위 5개국 중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신한금융 해외 사업에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낸 국가입니다. 2020년 상반기 신한은행 국외 점포 영업이익인 1,396억 원 중 41%는 신한베트남은행이 차지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한은행의 베트남 진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은 2008년에 설립 허가서를 발급받은 후에 2009년에 신한베트남은행을 현지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11년 5월에 국내 은행 최초로 베트남 신용카드 사업을 개시하였고 그해 11월에는 통합 신한베트남은행 출발 및 신한베트남과 신한비나 합병,
국내 금융권 최초로 재외동포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현지화 특화 점포를 오픈하였습니다. 2017년 4월에는 국내은행 최초로 현지 수탁 업무를 획득하고 베트남 은행인 ANG 뱅크 베트남 리테일 부문을 인수 체결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베트남 글로벌 트레이딩 센터를 출범하였고 2018년에는 신한 모바일 통합 플랫폼인 소를 해외 첫 출시로 베트남에서 선보였습니다. 2019년 6월에는 베트남 최초로 고자산 특화 영업점인 신한 푸미흥 센터를 개점하였고 10월에는 외국계 은행 최초로 신한 베트남 은행이 바젤2 이행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픈뱅킹을 맞아 신한솔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신한베트남은행은 베트남 전역에 총 36개의 영업망을 운영하여 총 130만 명의 거래 고객을 달성하였고 2019년 1258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여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2018년 949억 원보다 32% 늘어난 수치로 국내 은행의 해외 법인 최초로 연간 1,000억 원대 순이익을 거둔 것입니다. 신한은행의 2019년 글로벌 부문 수익도 2018년에 비해 16% 증가하여 3,702억 원을 달성하였고 이 중 34%가 앞서 말씀드린 신한베트남은행의 수익입니다. 신한은행의 베트남 진출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로 성공 요인 5가지로 분석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한베트남은행의 핵심 전략인 현지화입니다. 자산의 경우 신한베트남은행의 대출에서 현지 화폐 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말 37%에서 2018년 말 79%로 늘었으며 현지 기업 고객 비중도 같은 기간에 43%에서 56%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직원 구성도 2018년 말 기준 신한베트남은행 직원의 97%, 지점장의 59%가 현지인이었습니다. 자산, 고객, 직원의 현지화에 이어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출시할 때도 현지화는 필수입니다. 모바일 플랫폼 솔의 베트남 버전 인터페이스와 메뉴 디자인에도 현지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출시했으며 카드 사업에서는 현지에 특화된 포인트 적립과 캐시백형 카드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클룩, 쇼피 등 현지인이 선호하는 180여 개의 가맹점들과 제휴 마케팅을 진행하였고 이 결과 2019년에는 거래 금액 기준으로 32개 카드사 중 7위를 달성하였으며 21만 명의 베트남 카드 회원 중 97%가 현지인 회원이었습니다. 성공 요인 두 번째는 전략적 제휴입니다. 신한베트남은행은 현지 핀테크 업체와의 제휴로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 판매 채널을 확장하였습니다. 2018년에 베트남의 대표 메신저인 잘로와 플랫폼 기반 신용카드, 대출의 전반적인 제휴를 맺어 모바일 간편 대출 상품인 포켓론을 출시하고 잘로 메신저로 대출 자격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서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잘로 플랫폼에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신용카드 연계 마케팅으로 광고 모델인 박항서 감독과 축구선수 쯔엉의 이모티콘을 배포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신한베트남은행은 앞서 말씀드린 잘로에 이어서 베트남 전자지갑 시장 점유율 1위인 모바일 결제 사업자 M서비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모모 전자지갑을 출시하였습니다. 모모 전자지갑은 베트남 현지 5천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자유롭게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8년 기준으로 5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했습니다. 또한 모모 아이디 해외 송금 서비스를 출시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근로자가 가족에게 계좌번호 없이 실시간 송금이 가능한 신용대출 사업을 공동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지 피테크 업체와의 제휴 외에도 신한베트남은행은 베트남 현지 법인과 전략적 제휴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베트남 자본시장에서 증권, 부동산 투자 등 금융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베트남 현지 법인과 함께 종합펀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자본시장의 투자자산 관리, 신탁회계,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가능해졌고 2017년 한국계 은행 최초로 베트남 자본시장에 진출한 국내 자산운용사와 베트남 현지 자산운용사에게도 종합펀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 요인 세 번째는 인수합병입니다. 신한베트남은행은 직접 해외에 진출하는 오가닉 전략과 현지 유망시장의 업체를 인수합병하거나
지분 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인오가닉 전략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신한베트남은행은 베트콩은행과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합작은행이었던 신한비나은행을 2011년에 모든 지분을 인수하고 합병하여서 전년도 대비 총자산 2배 이상이 증가하여 베트남 내 외국계 은행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수합병은 피인수 기업의 고객을 확보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신한베트남은행은 2017년 말 호주계 은행 ANZ의 베트남 소매금융 부문을 인수하여 약 13만 명의 베트남 현지 고객을 추가 확보했고,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던 신용대출 사업을 2018년부터 불특정 다수 대상의 신용대출로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ANG의 신용대출 카드 대규모 승인 프로세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ANG의 기존 고액자산가 고객을 토대로 2017년부터 고액자산가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인 PWM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기존 채널 7곳에 신한은행 PWM 모델을 적용하고 점차 고액자산 특화 점포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신한베트남은행이 새롭게 진출한 PWM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 요인 네 번째는 CSR입니다. 신한베트남은행은 베트남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사업 테마로 장기적인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현지의 반감을 없애고 사업 기반을 다지면서 매년 다양한 방법으로 15회 이상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한베트남의 CSR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장학사업, 신한퓨처스랩, 기부, 봉사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CSR 첫 번째는 장학사업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베트남 전국 9개 고등학교와 7개 대학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베트남 청년들에게 취업, 창업 교육을 지원하는 청년경제기술교육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금융그룹이 사이공 이노베이션 허브와 협업해서 설립한 신한퓨처스랩은 금융권 최초로 양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 플랫폼이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무 협약과 사업 계약의 성과를 이룰 수 있게 해줍니다. 기부와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로원, 고아원, 고엽제 피해자 시설에 물품과 성금을 기부하거나 코로나 피해 지원,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도서관 리노베이션을 후원하는 등 다수의 시설에 여러 방법으로 기부해 왔습니다. 또한 신한베트남은행은 통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자전거를 전달하는 바이크 런, 은행 주변 거리와 빌딩을 청소하는 그린데이, 저렴한 가격에 부루 이웃에게 쌀국수를 판매하고 전액을 기부하는 신한 해피밀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CSR 활동으로 인해 신한베트남은행은 2012년, 2015년에 베트남 현지에서 사회 책임 경영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베트남 진출 기업 중 유일한 사례이면서 신한베트남은행의 CSR에 담긴 진정성과 꾸준함을 베트남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 요인 마지막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입니다. 신한베트남은행은 외국계 은행 1위이지만 현지 시중은행에 비해 오프라인 채널이 적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적 우위를 활용한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VN페이와 제휴하여 공과금 수납, 핸드폰 요금 충전, QR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페이유와는 삼성페이 선불카드 기능을 제휴했고 대출이자 카드 결제 대금을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자체 서비스로는 모바일 뱅킹, 바이오 인증, 디지털 브랜치, 신한솔이 있는데요. 신한베트남 바이오 인증 서비스는 201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지문, 홍채 등 바이오 정보를 활용해 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한베트남은행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고 삼성패스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소유한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복잡한 절차 없이 계좌 조회와 신한베트남은행 간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디지털 브랜치는 영업점 외부에서도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다양한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입출금 통장과 현금카드 신규 가입이 가능하고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대출 등의 신청 접수도 전자문서 방식으로 즉시 처리됩니다. 이는 신한은행이 2015년
국내 모든 영업점에 도입해서 외부 섭외 영업의 주요 플랫폼이 된 신한 태블릿 브랜치를 현지 영업에 확대 적용한 사례입니다. 마지막 디지털 금융 플랫폼 서비스인 신한솔은 2018년 2월 국내에서 출시한 뒤 11월에 첫 번째 해외 버전인 신한솔 베트남을 출시하며 창구 업무를 디지털화했습니다. 신한솔 베트남의 가입자 수는 출시 후 1년 새 300% 급증하여 13만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 도입으로 2014년 136만 7천 건에 불과했던 비대면 거래량이 5년 새 1,833만 3천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신한베트남은행의 전체 거래량이 2014년 520만 6천 건에서 2019년 3,134만 7천 건으로 6배 증가했을 때 비대면 부문은 그보다 2배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디지털 금융 서비스 중 기업 고객 관련 서비스로는 전자세금 납부 및 관세 납부 서비스와 펀뱅킹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외국계 은행 최초로 전자세금 납부 및 관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1,600개 기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체의 사무실에서 국세청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금 지급 계좌로 신한 베트남은행 내의 기업 계좌를 선택하여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체의 회계 시스템과 은행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여 편리한 금융거래가 가능한 펀뱅킹은 100여 개의 기업에서 사용 중입니다. 펀뱅킹은 신한은행과 관세청 시스템이 연결되기에 관세청에서 교부하는 수입 면장을 증빙서류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한은행은 국내 은행들 중 가장 많은 해외 순이익을 냈고 브랜드 가치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신한은행의 베트남 진출 성공 전략을 기반으로 신한그룹 타 계열사의 베트남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신한은행 사례를 중점으로 신한은행의 해외 진출 성공 요인을 분석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CSR과 현지화입니다. 신한은행은 직원과 상품을 현지화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함으로써 외국계 기업에 대한 현지의 반감을 없앴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월드클래스 금융그룹을 목표로 변화하는 지속가능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사회 책임 경영을 통한 CSR 전략으로도 현지에서 긍정적인 사회 책임을 실현하며 세계적 기업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 제휴와 인수합병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제휴 또는 합병한 기업의 기존 고객들을 확보하고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빠르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현재 신한은행은 현지은행에 대한 본격적인 인수합병으로 글로벌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의 채널 수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공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입니다. 신한은행은 현지에 맞도록 개선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입지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해외 법인 금융 플랫폼 출시를 계기로 해외 시장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통한 언택트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은행의 사례로 보는 국내은행의 해외 진출 성공 전략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